중학교 동창을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재벌집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SNS는 명품과 해외여행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은 내가 진짜 부럽다. 너는 행복해 보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남 펜트하우스, 명품 가방, 프랑스 여행,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던 그 친구. 왜 저를 부러워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SNS 뒤에 숨겨진 진실을. 30년간 그 친구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제 이름은 박은희, 53세입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 연봉 5천만 원, 딸 하나 대학생, 서울 외곽 30평 아파트에 삽니다. 전세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삶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까?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럴까? 특히 SNS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을 보다가 추천 친구 목록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윤서진.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이름. 궁금해서 프로필을 클릭했죠.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재벌집 며느리라는 소개. 와, 서진이가 이렇게 대박 났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는 이마트에서 산 옷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저녁 준비할 김치찌개 재료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서진이처럼 살고 싶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진에게서 메시지가 온 겁니다. 은희야, 너지? 30년 만이다. 우리 만나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서진이가 정한 장소였죠.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커피 한 잔에 15,000원. 저는 평소에 커피는 편의점에서 사 마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은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하얀 피부, 완벽한 메이크업, 명품 드레스. 손에는 반짝이는 시계.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은희야, 하나도 안 변했네.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칭찬인지 놀림인지 헷갈렸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건 여전히 평범하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메뉴판을 넘겼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 은희야, 너는? 나도 아메리카노. 사실 저는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이 2만 원. 저희 가족 하루 간식비보다 비쌌습니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서진이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은 뭐해? 중소기업 다녀. 과장이야. 아, 그렇구나. 서진의 표정이 순간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 아니면 우월감?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는? 재벌집 며느리라며? 제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말했죠. 호호호 운이 좋았지.
남편이 대기업 그룹 3남이거든. 대박이다. 그럼 진짜 펜트하우스에 살아? 응, 강남에. 명품도 많이 사? 뭐? 시어머니가 사주시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부러움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와, 진짜 좋겠다. 나는 매일 마트 전단지 보면서 세일하는 것만 사는데. 은희야, 응? 너 행복해 보인다. 서진이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 나, 응? 얼굴이 편해 보여. 평온해 보이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온하다고? 나는 매일 남편 월급 쪼개 쓰느라 스트레스인데, 하지만 서진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벌집 며느리에게 제 고민이 얼마나 초라하게 들릴까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주로 웃었고 저는 주로 부러워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자주 보자. 연락할게. 그래, 좋아.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진이는 정말 행복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행복하겠지. 저렇게 다 가졌는데.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중학교 동창 만났어. 그래. 누군데? 윤서진이라고. 근데 걔가 재벌집 며느리가 됐대. 오, 대단하네. 남편은 TV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듯 했죠. 강남 펜트하우스에 산대. 명품도 엄청 많고. 그래. 근데 우리도 괜찮잖아. 뭐가 괜찮아? 30평 전세가 펜트하우스랑 같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은희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야. 당신은 몰라. 당신은 여자가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들은 비교하면서 살아. 누가 뭐 샀는지, 누가 어디 사는지. 나만 뒤처진 것 같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야,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살면 돼. 딸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잖아. 그래도 뭐, 재벌집 며느리 되고 싶어? 그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TV를 받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저는 다시 서진의 SNS를 봤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카페 타임. 사진 속 서진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칠 후 서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야, 오늘 시간 돼? 점심 같이 먹자. 응, 좋아. 이번에는 서진이 저희 동네 근처로 왔습니다. 평범한 식당.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이런 데와 서진은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죠. 은희야, 여기 맛있다. 그래, 나는 자주 오는데. 부러워. 나는 이런 데 자주 못 와. 왜? 강남에 더 좋은 식당 많잖아. 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 사실 돈이 없어. 응? 무슨 소리야? 시댁에서 용돈을 주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만 원? 재벌집이? 응. 카드도 있는데 사용 내역 다 체크해. 시어머니가. 진짜? 명품도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사주시는 거야. 본인 마음대로. 그럼 SNS에 올린 해외여행은?
시댁 행사야. 나 혼자 놀러 간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자유시간도 거의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는 내가 부러워. 진짜로. 왜? 너는 자유롭잖아. 오늘처럼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남편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서진아, 나는 외출할 때마다 보고해야 해. 시어머니한테.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몇 시에 오냐. 50대 여자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진의 화려한 삶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서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자주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희야, 오늘 시간 돼? 은희야, 저녁에 좀 만날 수 있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찾아주는 게.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받아야 돼? 제가 물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요. 네, 은희. 중학교 동창이요. 네. 6시까지 들어갈게요. 네. 통화가 끝나자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희야, 미안. 6시까지 들어가야 돼. 괜찮아.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해? 응. 외출할 때는 항상. 그런데 남편은? 남편은 신경도 안 써. 회사 일 바쁘다고. 서진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또 다른 날 서진은 손목에 긴 팔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름인데도. 더운데 왜 긴팔 입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에어컨 바람이 차가워서.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진이 커피를 들 때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손목에 멍. 서진아, 그거. 아, 이거. 넘어져서 생긴 거야. 서진이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라는 것을. 서진아, 시댁에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야,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서진은 모든 것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일들을. 시어머니는 서진을 며느리가 아닌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명절 때는 3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해. 시댁 대가족이거든.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아니, 다들 앉아서 TV만 봐. 큰 집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남편은? 남편도 같이 TV 봐. 본인은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보고, 친구 만나는 것도 한 달에 2번까지만 허락. 왜? 며느리가 밖에서 놀면 안 된대. 집안 체면 생각해야 한대. 그럼 취미 생활은? 없어. 시간도 없고 허락도 안 해줘.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희야, 나는 감옥에 사는 것 같아. 펜트하우스라는 이름의 감옥에. 저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혼은?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 계약서 썼어. 내 잘못으로 이혼하면 위자료 없어. 그리고 딸 양육권도 못 가져. 딸? 응. 8살. 시댁에서 키우고 있어. 나는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시어머니 허락 받아야 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21세기 이야기인가?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은희야, SNS는 다 거짓말이야. 명품? 시어머니가 사주고 사진 찍으라고 해.
우리 집 며느리 이렇게 잘 입힌다고 자랑하려고. 해외여행도 시댁 행사야. 나는 시어머니 짐 들고 다니는 역할. 사진 찍을 때만 웃는 거야. 그럼 남편 외도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부터 회사 비서랑 시댁에서도 알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남자가 원래 그런 거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만 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아, 그냥 나와. 이혼해. 위자료 없이? 딸도 못 데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일하면 되잖아. 나는 경력도 없어. 결혼하고 바로 전업주부했거든. 30년 동안. 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희야, 나는 내가 진짜 부러워. 30평 전세도, 연봉 5천만 원 남편도. 그게 진짜 행복이야.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 배 나온 몸, 낡은 반팔티, 편한 반바지. 예전 같았으면 왜 저렇게 멋없이 입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은희야, 오늘 또 서진이 만났어? 응.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진짜? 재벌집이 그래? 응. 서진이는 30년 동안 지옥에서 산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우리는 행복한 거야. 알지? 응. 이제 알아. 30평 전세도 내 월급도 다 소중한 거야. 우리한테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다음 날 저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에 좀 와. 은희야, 우리 집에서 좀 지내다가. 시댁 눈치 보지 말고. 하지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서진이 짐을 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이게 다야? 제가 물었습니다. 응. 더 가져오면 시어머니가 의심할까봐. 서진을 30평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은희야, 여기 좋다. 응? 좋긴 뭐가 좋아. 좁잖아. 아니야. 따뜻해. 사람 사는 냄새가 나. 서진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친구잖아. 그날부터 서진은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은희야, 마트 같이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는 같이 마트에 갔습니다. 서진은 신기한 듯 전단지를 봤습니다. 와, 계란 10개에 3,000원? 싸다. 그치? 나는 항상 전단지 보고 세일하는 거 사.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어. 그냥 평범하게. 서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야, 나 이혼할 거야. 진짜? 응. 내가 말한 대로 변호사 알아볼 거야. 위자료 없어도 괜찮아. 딸은 조금 더 크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서진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처럼. 저는 서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몇 주 후 서진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당장 집에 돌아와. 이혼하면 넌 끝이야.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나 이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이혼 소송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해했습니다. 변호사도 시댁에서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메시지 기록, 손목 멍의 사진, 시어머니의 감청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외도의 증거. 법정에서 서진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보고 친구 만나는 것도 제한, 용돈 월 50만 원, 명절마다 30인분 음식 혼자 준비, 남편 외도에도 참으라는 강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때렸습니다. 집안 망신시킨다면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하지만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혼인 계약서 때문이었죠. 딸 양육권은 공동 양육. 서진은 한 달에 2번 딸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진은 울었습니다. 은희야, 나 자유야. 진짜 자유. 그래, 축하해. 위자료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일할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 9,000원. 재벌집 며느리였던 사람이 카페 알바를. 하지만 서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희야, 나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얼마? 120만 원.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첫 월급이야. 내가 번 돈. 저는 서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개월 후 서진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초기 자금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을게, 정말 고마워. 서진이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갚아. 우리 친구잖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페는 작았습니다. 5평 남짓, 테이블 4개. 하지만 서진에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은희야, 이게 내 가게야. 내 이름으로 된 첫 가게. 서진은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은희야, 나 오늘 손님이 20명이나 왔어. 대박. 잘 됐다. 그리고 있잖아. 한 손님이 커피 맛있다고 했어. 나 진짜 울 뻔했어. 서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의 딸이 가게에 왔습니다. 8살 소녀. 엄마, 아가 왔어? 서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가게야? 응, 작지? 아니야, 엄마. 이쁘다.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도 크면 엄마처럼 카페 할래.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가. 엄마가 가르쳐 줄게.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자유와 사랑이라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카페는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월 매출 500만 원, 순이익은 200만 원 정도. 많지 않지만 서진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은희야, 나 이번 달에 남편한테 100만 원 갚았어. 오, 벌써? 응. 앞으로 20개월 더 갚으면 돼. 열심히 할게. 서진은 매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듭니다. 하루 16시간 일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희야, 재벌집 며느리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진짜? 응.
그때는 돈은 많았지만 내 돈이 아니었어. 지금은 적어도 내 돈이야. 내가 번 돈. 어느 날 서진이 저를 가게로 불렀습니다. 은희야,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 내가 처음 너한테 부럽다고 말한 날로부터 정확히 2년 됐어. 벌써 2년이나? 응. 그때 내가 내 삶을 보고 정말 부러웠어. 평범하지만 자유롭고 사랑받고 웃을 수 있는 삶. 서진이 커피를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았지만 웃지 못했어. 명품 가방이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어. 돈은 많았지만 내 것이 아니었어. 서진아. 근데 지금은 달라. 이 작은 카페, 이 낡은 커피 머신, 다 내 거야. 이게 진짜 부자야. 저는 서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30평 전세, 연봉 5천만 원 남편, 이마트에서 산 옷. 2년 전 같았으면 이 모든 게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게 다 제 것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었으니까요. 은희야, 고마워. 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나를 구해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감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야, 서진아.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아니야.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우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 갑자기 왜? 그냥 당신이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남편이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희야. 2년 후, 저는 서진의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제 10평으로 확장됐습니다. 테이블도 8개로 늘었죠. 손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은희야, 있잖아. 서진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 이번에 딸 양육권 가져왔어. 진짜? 어떻게? 딸이 선택했어. 10살 됐거든. 법원에서 딸 의견을 물었는데 엄마랑 살고 싶어요라고 했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희야, 나 이제 완전히 자유야. 딸도 데려왔고 가게도 잘 되고. 축하해, 서진아. 그리고 있잖아. 나 남편한테 빌린 돈 다 갚았어. 벌써? 응. 2년 만에 이자까지 다 갚았어. 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재벌집 며느리였을 때는 월 50만 원도 내 마음대로 못 썼어. 근데 지금은 월 300만 원을 벌어. 이게 다 내 돈이야. 대단해, 서진아. 아니야. 내 덕분이야. 어느 날 서진의 전 시어머니가 가게에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서진아. 어머니. 서진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이미. 정말? 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시어머니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시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 이제 정말 자유야. 마음까지 자유로워졌어. 며칠 후 저희는 4명이 모였습니다. 제 남편 서진, 서진의 딸. 서진의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대단하죠? 서진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최고지. 엄마는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 연습해요. 맛있는 커피 만들려고요. 그래, 엄마 대단하다. 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아가, 엄마가 너 때문에 힘내는 거야. 나도 엄마 사랑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부자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30평 전세지만. 응, 30평이 최고야. 내 월급 적지만. 아니야, 충분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된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30년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SNS 뒤에는 감옥 같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내 떡은 작아 보여도 그게 진짜 내 것이라는 것을, 남의 떡이 커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